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 흔히 부자 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실제로 유대인 중에 엄청난 부자가 많다. 이들은 전 세계 0.2%의 인구로 맨하튼 빌딩의 80%를 소유하고 전 세계 부의 30%를 거머쥐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부를 리드하고 있는 엄청난 민족이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는 매년 개인 소유 재산을 분석해서 미국의 부자 상위 400명을 발표했는데 그중 100여 명 가까이가 유대인이다. 실제로 모두에게 잘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부로 통하는 조지 소로스, 석유왕 록펠러, 세계 5대 메이저 영화사의 창립자,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의 설립자와 경영자 등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서는 늘 경제적 번영이 뒤따랐다. 그 비밀은 몇 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경제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인은 돈에 대한 인식부터가 남다르다. 대부분의 종교가 청빈을 강조하지만 유대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에서의 정의로운 부자라는 의미의 청부를 추구한다.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유대인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오랫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5,000년의 역사 중에서 2,000년을 떠돌아다니고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하는 대참사를 겪기도 했다. 항상 핍박받고 돌아다니던 그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 언제 어디로 추방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돈이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돈을 중시하되 올바르게 벌고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유대인 율법학자들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책인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독 돈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다. 1.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2. 텅 빈 지갑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 3.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돈이 쌓이지 않는다. 4. 돈은 모든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이자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황금 지팡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어릴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돈에 관심을 보이면 어린 것이 벌써 돈을 밝힌다.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등 돈에 대한 올바른 경제 교육보다는 쉬쉬하면서 마치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해왔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가 경제관념에 취약한 사람이 많은 것이다. 반면 유대인의 교육 방식처럼 아이가 돈이 없어서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3가지가 있다. 고민, 말다툼, 빈 지갑. 그 중에서 빈 지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인생에서 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다. 그만큼 유대인은 돈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한 돈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돈을 대하는 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나라 없이 힘들게 떠돌면서도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해주었고, 유대인 중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게 만들었다. 즉, 유대인이 부자 민족이 된 비결은 먼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철저히 경제교육을 시키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손에 동전을 쥐어 저금통에 넣는 습관부터 길러준다. 아이에게 숫자 개념이 생길 때부터 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아이가 직접 돈을 내도록 하고 거스름 돈도 직접 받아보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돈 공부를 시킨다. 유대인은 아이가 서너 살만 되어도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동전을 준다. 그러면 아이는 어려서부터 돈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 5세에서 6세가 되면 화분에 물 주기, 신발장 정리 등과 같은 간단한 집안일을 돕게 한다. 유대인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쓰는 대신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용돈을 받아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기부도 한다. 유대인 부모는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가르치고 아이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한다. 이처럼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무조건 돈을 아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하지 않은 것에 쓰거나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린 앨런 그리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월급과 생활비, 부채, 저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도 배웠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도 어릴 때부터 남다른 경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 일을 도우며 용돈을 직접 벌어다 썼다. 농사일을 돕거나 우유를 짠 달마다 그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 아버지에게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았다. 록펠러 2세의 저택에서는 매주 토요일 5자녀가 용돈 기입장을 들고 경제교육을 받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엄격한 경제교육을 했다. 이미 천문학적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록펠러 2세는 아이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주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장부에 적도록 했다. 또 용돈을 3등분으로 나눠서 개인적인 용도, 저축, 기부에 사용하도록 하고 용돈의 사용처에 대한 기본 지침까지도 제시해 줬다.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록펠러 가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부자 가문을 유지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석유왕으로 잘 알려진 존 데이비드 록펠러에게서 대대로 특별한 경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록펠러 3세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현명한 부모가 제대로 인도해주지 않는 재산 상속은 저주에 가깝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부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씨앗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알차게 사용할 줄 아는 용돈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유대인의 경제 교육으로 돌아와 보자.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생활 속에서 돈 버는 경험을 통해 돈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로열 더치 쉘의 창립자 마커스 셰뮤엘도 어릴 적 뒷골목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도우며 장사를 배웠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도 희소 가치가 있으며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희소성의 원칙을 몸소 깨우쳤다. 어릴 때 영국에서 일본까지 홀로 배를 타고 건너갔었던 그는 일본 갯벌에 널려있는 조개 껍질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영국으로 수출해 큰 돈을 벌었다. 이후 인도양을 건너오면서 그는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에게 관심 밖이었던 석유를 사들여 석유 사업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경제 원리, 사업 원리를 깨우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유대인은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길러진다. 심부름, 집안일을 통해 직접 돈을 벌고 번 돈을 불리면서 경제에 눈을 뜨게 되기에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경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런 일들을 배움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자립심, 자신감을 키운다. 실제로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의 저자 제프리 폭스도 워렌 버핏, 잭 웰치 등과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신문 배달을 했다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 또한 억만장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신문 배달을 하거나 주유소와 세차장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 등의 단순한 노동을 했었다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노동과 돈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 있었다. 어릴 때 몸에 익은 경제 습관은 평생을 간다. 그리고 이들은 돈은 불리는 것이란 가치관을 실전 금융 투자를 통해 배운다. 결국 유대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경제 파워는 이러한 금융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 교육은 어떠한가? 물론 돈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돈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돈과 경제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유대인과는 다르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분위기다. 마치 돈에 관심을 가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아이가 세상의 진짜 주인으로 자라게 하려면 아이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경제 교육, 이른바 돈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돈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돈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도록 훈련한다면 유대인과 같은 세계적인 부자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이와 함께 돈 공부를 실천해 보자. 가령 아이의 경제 지수를 높이기 위해
한 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저축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재정 계획은 어떠한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은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공 마인드와 돈에 대한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